7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명으로 나흘 만에 다시 3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부와 가족 확진자 접촉자에 대한 조사에서 6명의 감염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6일 부경대에서 케이블 방송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불경 언론학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영도 다리축제가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다양한 영상 콘텐츠와 비대면 참여 활동이 안방으로 전달되며 축제와 함께 만들어진 영도 노래도 선보입니다. 7일 열린 불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자문단 1차 회의에서 불경 메가시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이다솜 아나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했습니까? 네, 1차는 맞았는데 아직 2차는 안 맞았습니다. 오조 아나운서는요? 네, 저도 1차만 맞고 2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부산 전체 백신 접종률이 77%입니다. 2차 접종률도 제법 높아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6%를 넘은 상황이죠.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이 머지 않았는데요. 지금 부산 진구처럼 기초단체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백신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계각층이 힘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는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임신부까지 백신 접종이 확대되기도 했고 또 백신 미접종자들의 접종도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이달 안에 접종 완료 70%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오후 6시 기준 부산 진구 코로나 예방 백신 1차 접종자는 27만여 명. 전체 주민 대비 77%를 넘겼습니다. 5명당 백신 미접종자는 1명꼴에 불과합니다. 2차 접종률도 57%에 육박해 2명당 1.1명은 접종을 마쳤습니다. 10월부터 만 49세 미만 연령층의 2차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완료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 조건인 10월 말 고령층 90% 이상, 성인 80% 이상 접종 완료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부산 진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대상자는 33만여 명. 이 가운데 27만여 명, 83% 가까이 백신 접종을 예약했습니다. 구는 만 12세에서 만 18세 미만, 임산부가 접종 대상에 포함된 만큼 예약률을 최대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접종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10월 11일부터는 접종을 원하는 미접종자는 사전 예약 없이 의료기관의 보유 물량을 확인한 후 당일 현장을 방문하여 접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꼭 접종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접종 완료자가 제외되면서 접종 증명서 위변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공문서 위조와 방역수칙 위반 등에 해당되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6일 부경대에서 디지털 뉴딜 시대 케이블 방송의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로 불경 언론학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의 변화와 앞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서 취재와 보도가 시작된 건 지난 1998년. 그 후 20여 년의 시간 동안 지역 속에서 지역 밀착형 콘텐츠를 제작해왔습니다. 지역 소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 지역 문화를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지 역할을 하는 등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흐름 속에 지역 채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올해 전국 최초로 케이블 TV 지역 채널을 지원하는 조례가 부산에서 제정되면서 지역 채널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의 지역 방송 발전 지원은 지상파 방송에만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케이블 TV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촘촘히 담는 열린 창구로서 지역 채널 지역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6일 열린 불경 언론학회 세미나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채널 혁신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MZ 세대들은 요즘 워낙 모바일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텔레비전 집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SNS 등 이런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접목을 좀 시켜서 좀 전파력이 있는 MZ 세대를 조금 타겟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학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역 채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과 더욱 밀착하는 차별화된 채널 운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콘텐츠와 연계한 지역 커머스의 성장을 이끌고 이제는 지역성 구현에 장애가 되는 정부 규제의 철폐와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도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이어서 진행된 발제에서는 OTT 채널 등의 등장으로 불붙은 경쟁 속에 케이블 TV가 나아가야 할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가 소개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다뤄진 내용을 최현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전략이 지역 균형에 대한 기조로 귀결되면서 지역성을 필두로 한 케이블 TV의 경쟁력 확보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포럼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를 두 가지로 꼽았습니다. 먼저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지방 분권과 메가 권역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부분, 또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OTT 채널의 등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 대처해야 하는 전략적 부분입니다. 케이블 TV는 전략적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데 OTT 채널 속에 라이브 커머스와 같은 기존 컨텐츠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투자를 하고 시장을 어떤 공고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를 많이 놓친 거 아닌가. 앞으로라도 좀 투자를 더 해야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라이브 커머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의 규모는 약 155조 원. 이 중 라이브 커머스는 3조 원에 불과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상황. 때문에 케이블 TV만의 차별성 확보로 비교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상적인 모델 중 하나로 LG 헬로비전이 진행한 위기의 전통시장 라이브 커머스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익성과 지역성에 기반한 프로그램의 투자 확대가 케이블 TV의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언급됐습니다. 부산 지역의 경우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지역 종합 유선 방송 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됐는데 공익, 지역성을 살린 그간의 행보를 인정받은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명문화된 케이블 TV의 공적 책무가 곧 케이블 TV의 비교 우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성 기반의 전국구 인기를 끌 수 있는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휴양지 증후군, 우리 부산에 있으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뛰어넘는 차별적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갈수록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의 생태 속에 케이블 TV 본연의 존재 가치는 케이블 TV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취재단 최현광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미디어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 케이블 방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케이블 방송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케이블 방송의 지역성 구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뉴스로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부산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지원조례의 근간이 됐습니다. 제가 평소에 봐왔던 우리 지역 케이블 방송은 굉장히 좀 지역 밀착형이고 또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산시나 부산시의회에서 하는 어떤 뭐 조례라든지 정책에 관해서 좀 굉장히 지역 친화적으로 시민 중심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같이 고민을 나눠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는데 왜 지역 방송 지원 조례라고 하면서 왜 지상파 방송만 지원이 되고 지역 케이블 방송이 지원이 안 되는가?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케이블 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위해 현실과 맞지 않는 법적 규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보도는 하게 했을 때 해설 논평을 제안하는 부분은 모순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올바른 여론을 형성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계에선 케이블 방송의 콘텐츠를 소개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했습니다. 시청자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단발적인 어떤 정책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 가능하게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토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케이블 방송 발전 조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면서도 단순히 제작비 지원이란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케이블 방송이 지역성 구현과 사회 기여라는 공적 책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케이블 TV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에 집중하는 한편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콘텐츠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 취재단 김석진입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흘 만에 30명대. 7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명입니다. 지난 주말 30명대였다가 월요일부터 40명대로 늘었고 나흘 만에야 다시 3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의 추가 확진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안심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 영도 다리입니다. 전국 유일의 다리축제 바로 영도 다리축제인데요. 지난해 코로나19로 축제가 취소됐던 바람에 올해는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영도 해양 문화의 길을 열다입니다. 다양한 영상 콘텐츠와 비대면 참여 활동이 주민들의 안방으로 전달될 예정인데요. 개막식에서는 영도 앞바다에서 펼쳐지는 해양 선박 퍼레이드를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사전 녹화를 마친 영도 트로트 가왕, 로컬 스타인 영도 등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올해 특히 축제와 함께 영도 노래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숨은 맛집과 명소를 소개하는 영도 랜섬 여행, 보이는 라디오, 해양 문화 퀴즈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 25번과 제29회 영도 다리축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부산 광역 도시권 697만. 딱 봐도 인구를 얘기하는 것 같죠? 부산시가 부산광역도시권 통계 결과를 내놨는데요. 2019년 기준 부산과 울산, 그리고 부산에 인접한 창원과 김해, 양산, 거제, 밀양 등 경남 5개 시 지역의 인구가 69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0.1%포인트가 감소했다고 하는군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길과 관련돼 있습니다. 황산도 금정장원길. 네, 황산도는 조선시대 영남지역 선비들이 과거를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던 길인데요. 이 길의 일부인 금정장원길이 조성됐습니다. 금정구가 남산역에서 상현마을까지 이어지는 1.2km 구간의 도로에 데크를 정비하고 거리의 역사 이야기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했는데요. 길 중간 지점에는 옛 금정구 자활센터를 리모델링한 황산도 금정 쉼터도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6일 해운대 장산 공군 레이더 설치와 관련해 주민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문제를 제기한 진보당구와 일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해운대군은 공군이 해운대 장산에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그린파인 레이더 설치를 추진하자 지난달 28일 전문가 등과 함께 그린파인 레이더가 설치된 타적 부대를 방문해 레이더 전자파 세기를 측정했고 그 결과를 군 관계자 등이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 전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설명회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